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어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이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과거 이제 공매도 때 공매도 금지 후에 이제 주가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이 좀 미국 증시는 뭐 조금 뒤에 좀 보고 요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블룸버그에서도 우리나라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역대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을 보게 되면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 이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였죠. 주가가 10월 말에 892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확인 후에 892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었죠. 뭐 잠깐 이 부분도 차트를 한번 볼까요? 90비 지수 순서를 좀 오늘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은 이 공매도 금지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면서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았죠. 이때 이제 주가가 10월 1일부터 이제 공매도 금지였으니까. 근데 워낙 거칠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7일 날 892.16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상승을 거듭했죠. 당연히 이때는 이제 10월 1일, 이 10월 1일 주가는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네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 3개월 이제 공매도 금지인데 이때는 이제 유럽 재정위기, 이른바 이제 남유럽 피그 사태가 나오면서 이때는 이제 공매도 이후에 주가 지수가 9월 26일 날 1644 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바닥 상승을 바닥 확인으로 이제 상승을 했죠. 이때는 이제 공매도 기간까지는 이제 1개월 동안 3.2% 하락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이제 주가가 올랐고 6개월 지나서 올랐는데 잠깐 이때도 한번 보시죠. 2011년 8월 10일자입니다. 2011년도 쭉 보시죠. 확대를 해서 볼까요? 2011년도니까요. 자,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자, 이때 8월 달이었죠. 이때 이제 공매도 금지 후에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2019년도 이때죠. 2020년도죠. 20년도 이 구간. 요 구간은 뭐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습니다. 이때 잠깐 준비된 자료 보시죠. 이때는 이제 3월 16일, 3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죠. 3월 16일에서 5월 2일까지인데 이전에 이제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바닥을 치기 직전에 통화 수합, 한미 간의 이제 통화 수합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치고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매도 금지와 이제 통화 수합이 맞물리면서 빠른 회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림상 공매도 이후에 이제 1개월 지나서는 무려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14%, 14.5% 상승했고 그 다음에 28.1%, 그 다음에 6개월까지는 43.9%인데 그럼 이번에 이제 이 공매도 금지 했을 때는 이 지난 코로나 같은 이런 수익률을 저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동성이 뭐 단순 공매도 금지로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풀렸고요. 이번 이제 공매도 효과도 좀 영향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수가 지금 여기 확인해 보면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저점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이제 올라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장은 상승 출발, 이런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로 이제 상승 출발을 양시장 뭐 할 겁니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코로나19 때의 어떤 공매도 금지 효과만큼 기대치를 너무 높여서는 좀 안 될 것 같아.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공매도가 컸던 종목군들로 하여금 이른바 이제 환매수세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좀 객관적으로는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 증시 흐름을 계속 우리가 주시해야죠. 자, 이제 준비된 내용 보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자면 11월 9일 옵션 만기일이 예정돼 있고요. 이번 주에. 그다음에 11월 15일 MSCI 정기 리뷰. 그다음에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그다음에 그 시점에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편출입 종목군들도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이제 연말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부분도 계속 있죠. 내년도에 총선,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총선은 이제 4월 달에 있고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 큰 일정을 계속 우리가 좀 보셔야죠. 먼저 간단하게 이제 지난 금요일장,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었죠. 미국 증시 결과 어떻게 되냐? 잠깐 보시죠. S&P 500 먼저 봅니다. 3대 지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66%, 나스닥이 1.38, 1.4% 가까이 올랐죠. 그 다음에 S&P 500 지수 0.94% 이렇게 올랐죠.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도 이제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데이터가 나오죠. 쭉 보게 되면 잠깐만요. 그 부분은 PMG닷컴 한번 가볼게요.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비농업 급여 부분은 15만 건,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18만 건, 컨센서스는 예상은 한 19만 건 정도 되는데 15만 건으로 확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3.8을 예상했는데 3.9로 예상을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고용지표가 이제 둔화됨에 따라서 연준의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 전망에 이제 국제 수익률이 하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정확히는 뭐 38이죠, 38. 1.38%, 1.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은 1,30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NDF에서 NDF 원달러 환율을 1,308원까지 하락했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먼저 지수 볼까요?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죠. 자, 200일 이동평균선 다시 그립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0일선을 회복과 깨뜨렸을 때 200일선 회복 이후에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날부터니까 미국은 6거래일세 상승세. 그래서 거의 뭐 10월 달에 조정폭을 거의 다 만회한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도 지금 뭐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 뭐 그렇게 타이틀이 나오고 있죠. 거의 이때 하락폭을 V자형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지수가 이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S&P 지수 ETF,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도 동반 상승을 보였음을 알 수 있겠죠. 반면에 VIX 지수는 급격하게 조정을 보이고 있죠. 2011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2011년도 VIX는 2021년 12월 이후에 최대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제금리는 얼마나 밀렸나 볼까요? 4.55로 밀렸습니다. 4.5로 이제 고용지표도 좀 둔화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평가하면서 이런 게 이제 밀리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올랐던 유가 배럴당 80달러까지 80달러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상당 부분 좀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네. 뭐 주요 기술주 엔비디아가 3.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기술주 금융주 네,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군들은 좀 이제 윗꼬리가 좀 나왔죠. 자, 윗꼬리 한번 볼까요? 자, 해외 주식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두 개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보면은 애플은 양봉이 나왔죠. 네, 시간에서 상당 부분 하락 출발했다가 약세 보였다가 이제 거의 약보합으로 끌어올렸고요. 반면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음봉이 좀 났네요. 연속 상승에 대한 네, 부담 좀 작용했죠. 엔비디아는 더 올라섰습니다. 네, 이렇게 좀 축소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섰죠. 그러니까 기술주가 상당 부분 탄력적인 흐름을 좀 보였다는 거 네, 아셔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 이런 기사가 내고 있었어요. 이제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 강력한 네, 이 반등을 시연했지만 여전히 지금 네, 이 미국 기업들이 어떤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적 반등이고 이 반등의 어떤 부담 요인은 반등의 어떤 끝자락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2.7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유럽, 미국 다 그 서머 타임이 다 해제됐죠. 서머 타임이 해제됐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제 미국 증시 개장 시간도 좀 달라진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P 500 맵을 보시죠. 네, S&P 맵 핀비닷컴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1.29 올랐네요. 그러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나 포티넷 뭐 이런 종목은 조정을 좀 크게 받았는데 오라클, 어도비 올랐고 엔비디아 3.4% 11월 20 며칠 날 실적 발표하죠. AMD 반도체가 좀 주도했습니다. AMD가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대 상승을 보였네요. 반도체주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올라섰고요. 일단 뭐 반도체와 핵심 메가캡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행 관련주 에어비앤비가 6% 넘게 올랐습니다.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네 이런 이제 숙박업소들 뭐 이런 쪽도 올랐고요. 산업재도 이제 뭐 일부 오른 종목도 있고 반면에 이제 유가나 헬스케어 쪽은 미국 시장에서 좀 혼조 양상을 좀 보였고 ETF 보시죠. ETF 자 레버리지 ETF 나스닥 3배짜리 TQQQ 뭐 3.53% 올랐습니다. 이런 건 뭐 나스닥 차트하고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이렇게 쭉 올랐죠. 이 상승폭이 상당히 좀 밑바닥에서 계산하게 되면 꽤 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ETF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인버스 ETF고 레버리지 ETF는 이제 반도체 그냥 지수는 2.63% 올랐고 반도체 ETF 3배짜리는 7% 넘게 올랐죠. 이것도 뭐 이렇게 거의 뭐 바닥에서 V자형으로 올랐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ETF가 있죠. 이렇게 동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다는 점 포인트 볼 수 있겠고 맨 먼저 소개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 부분 뭐 미국 주요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에 이렇게 헤드라인이 아니고요. 이 기사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외신 뉴스보다는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한국경제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죠. 내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오늘이죠. 11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면 금지. 부차입 공매도 방안 제도 개선 및 마련 및 추진한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잠깐 이번 주 일정을 좀 말씀드릴까요?
이번 주 일정 11월 5일부터 미국 서머타임 해제됐고요. 오늘부터 이제 공매도 금지 2024년 6월 28일까지. 오늘 LNF 대한통운 카카오페이 실적 발표가 있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픈 AI의 개발자 날 디벨로먼트 데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핵 군축 관련 회담이 예정돼 있고, 유럽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바이오 유럽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미국 NXP 반도체, NXPI, 디커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11월 7일 삼성전자, 삼성 AI 포럼, 다 AI가 이번에 이슈가 많네요. 이번 주에 소닉스라는 종목이 공모가 7,500에 신규 상장 앞두고 있고요. 11월 7일 화요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투어, 현대백화점, 휴온스, 제주항공 등 실적 발표합니다. 미국 기업으로는 이제 우버, 리비안, 우리나라 나스닥 상장에 있는 쿠팡도 실적 나스닥이가야 일단 쿠팡도 상장합니다. 상장이 아니라 실적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11월 8일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틀 걸쳐서 공모 청약이 있고요. KUAM 콘펙스가 개최가 됩니다. SM, 카카오뱅크, CJ ENM 등 실적 발표가 있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합니다. 미국 기업으로는 디즈니, 바이오젠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자, 11월 9일입니다.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입니다. 아울러서 큐로셀, 메가터치, 컨텍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고요. 실적 발표는 카카오, 넷마블, 파라다이스, NC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이날 이제 현지 시간으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IMF 연례 연구 컨퍼런스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크리스틴 나가르드 22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등이 연설합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인베스트데이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예정돼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리오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에 이제 JIP 엔터, 케어젠 실적 발표가 있고, 휴젤 상장 폐지 고려 관련 재공시 기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공시 기간도 한번 잘 보시고요. 이 앞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일정에는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더 체크하시란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매도 금지를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코스닥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군들이 뭔가 한번 보시죠. 잠깐 옆에 보게 되면 이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에 통계에 보게 되면요, 공매도 통계가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 잔고 상위 50개 종목에서 공매도 잔고 수량보다 잔고 금액을 한번 보자고요. 금액. 그러면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군들. 일단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가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지금 크네요.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6,952억.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가 볼까요? 코스닥은 공매도 잔고 금액 순으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가장 많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거의 여기 잔고 금액은 이게 억이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원이네요. 에코프로비엠이 9,681억, LNF가 3,100억대 쭉 있죠. 이 공매도 세력들 오늘부터 아주 그냥 고생 좀 해야죠. 쭉.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볼 때, 무작정 이제 공매도 금지에 의해서 이런 이제 2차 관련주에 물론 성장성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최근 나오는 소식 보게 되면 내년도 GM이랄지 포드랄지 투자를 좀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이제 전기차나 이제 차량 판매 대수랄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수급적인
네, 계속 간다. 뭐 이런 건 또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냉정하게 또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너무 또 한쪽 방향으로 물론 주가가 좀 항상 오르는 게 좋죠. 예, 저희 업종도 오르는 걸 선호하는 제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또 객관적이면서 또 냉정하게 또 시장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 뭐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지난 금요일에 이제 코스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 지수 나스닥은 이제 200일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200일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자 코스피 같은 코스피나 코스닥 네, 딱 이거죠. 월봉상 120일 개원선에서 120일 개월선에서 극적으로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을 꼭 좀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양시장 다 120 개월선에서 다 올라섰고요. 자, 수급을 보자면 코스피 지난 금요일장 이틀에 걸쳐서 외국인들 순매수 보였죠. 기간 3거래일 순매수 모였고요. 순매수 상위는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고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 순매수가 많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또 순매도를 했습니다. 뭐 국매도를 좀 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국매도 전격 금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패턴이 이제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특징주 보시죠. 특징주. 네이버가 이제 최근에 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상승. 그 다음에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이 슬슬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별 종목이나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이제 뭐 내년 총선을 겨냥한 관련주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로봇이니 뭐 AI니 전 세계적인 어떤 신성장 관련 정책 수혜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이제 다르게 부각되는 것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은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이버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ETF, 레버리지 ETF,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순매수했고, 포스키 퓨처엠, 공매도 가장 큰 종목이었죠. 공매도 장과 많은 종목이었죠. 자, 코스닥은 외국인은 HPSP, 파라다이스였고요. 반도체 쪽 샀죠. 기관은 LNF, 루닛, ISC, 원텍 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일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금지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픈 AI의 개발자의 날이 열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매도의 금지가 지난 3개월 동안 짓눌렀던 악재를 뒤엎고 이 개인 투자들에게 좋은 성과를 내주면 흐름이 계속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